오늘은 전투기에 장착되는 가장 잔인하고도 무서운 폭탄인 집속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집속탄은 클러스터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집속탄의 구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텅 비어있는 탄 안에 조그만한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조그만한 폭탄을 넣어놓는 것이죠. 전투기에 장착된 집속탄은 우선 전투기에서 발사된 후 크게 두 번의 폭발을 거치는데요. 1차 폭발은 전투기에서 분리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공중에서 겉을 감싸고 있는 탄이 폭발합니다. 이 폭발의 목적은 안에 있는 조그만한 수천 개의 폭탄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것에 있습니다. 흩뿌려진 조그만한 수천 개의 폭탄은 사방으로 퍼져 땅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른 폭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은 범위에서 폭발을 일으키죠. 우리나라 공군에서 공개된 영상을 봐볼까요? 우선 집속탄이 전투기에서 발사가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수천 개의 폭탄으로 분리가 됩니다. 1차 폭발인 것이죠. 그 이후에 타격 지점을 한번 보면 정말 넓은 범위를 동시에 타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집속탄의 타격 범위를 축구장 크기로 표현하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이 집속탄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타격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보병이 이동하고 있을 때 집속탄 한 발이 뿌려진다면 결과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겠죠. 수천 개의 폭탄으로 나뉘어 지상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 위력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작은 폭탄도 수류탄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집속탄이 뿌려진다면 신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친다고 합니다. 이 집속탄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큰 폭탄 안에 어떤 폭탄을 넣는지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백린탄도 이 집속탄 중 하나입니다. 집속탄 안에 백린을 넣고 여기에 불이 붙은 상태로 수천 개의 폭탄이 지상에 뿌려지게 됩니다. 백린은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고 그 대상이 완전히 타버려야 불이 꺼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폭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21년 미군에서 비어있는 엘라베마함에 백린탄 투하 훈련을 하는 장면인데요. 집속탄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이외에도 대기갑용 폭탄을 넣어 주로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쓸어버리기 위한 대기갑 집속탄도 있고 전력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집속탄도 존재합니다. 가장 잔인한 집속탄은 그 안에 생화학 무기를 넣는 것인데요. 너무 잔인해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러시아 공군이 반군 지역에 집속탄을 투하하는 장면인데요. 딱 봐도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타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집속탄은 분명 효과적인 무기인 것은 맞지만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인데요. 집속탄은 큰 폭탄 안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폭탄이 있는 것이다 보니 그만큼 불발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발탄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전쟁이 끝난 뒤에 갑자기 터져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너무 많은 게 문제죠. 또한 안에 있는 폭탄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긴 것도 마치 공처럼 생겨 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졌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너무 많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집속탄의 30%가 불발탄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는 라오스인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베트콩이 라오스를 통해 전쟁 물자를 들여온다고 판단해 라오스에 대대적으로 집속탄을 무지막지하게 들여부었습니다. 9년 동안 60만 번의 폭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산하면 9년 동안 8분마다 폭격을 한 셈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집속탄이었는데요. 30%가 불발탄이다 보니 베트남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라오스에서는 2만 명 정도가 불발탄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에 방문해서 불발탄 제거를 위해 약 1,000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글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라오스에서는 아직도 매년 50명 정도가 집속탄 불발탄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2008년 오슬로에서 111개 국가가 집속탄의 생산, 이전, 사용, 비축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군수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 협약에서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빠졌고요. 우리나라는요? 당연히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랑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협약에서 빠졌고 북한 역시 협약에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는 집속탄 투자에 투자하는 금액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입니다. 미친듯이 집속탄을 좋아하는 나라죠. 삼성, 현대중공업, SK, 동부, 농협, 국민연금까지도 집속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4분의 1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실제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러시아는 반군 지역에 그냥 대놓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의 변화가 생기긴 했습니다. 2020년에 집속탄 생산의 대표격인 한화가 집속탄 제조 사업을 매각했는데요. 유럽 연기금에서 집속탄 제조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하나솔루션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에서는 집속탄 사업을 정리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풍산이라는 다른 방위산업체가 집속탄을 생산하고 또 비축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뭐가 맞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북한과 전쟁 중인 것도 맞고 우리나라 전쟁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집속탄이 효과적인 것도 맞습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표인데 사람이 너무 희생이 많아져 집속탄을 금지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북한에서는 집속탄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엄청나게 쟁여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인도적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몇몇 국뽕 유튜브에서는 우리나라가 집속탄 세계 2위 국가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집속탄 사용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로 국뽕을 느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몰라서 생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속탄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 집속탄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